안녕하세요, 윈도스입니다. 오늘은 쌍용 자동차, 우리나라의 또 자동차 산업의 한 획을 그었고, 지금도 역시나 SUV 같은 경우에는 선두주자 자리를 항상 굳건히 가는 매니아층이 많은 쌍용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 저 같은 세대는 상당히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요즘 분들은 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탄탄하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바로 모집 부문 및 자격 요건을 볼 건데요. 제가 신입의 근간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신입의 근간에서는 해외 영업 쪽 그리고 전략기획 인사 쪽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윈도스 M 키워드를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에서 우리가 찾아낼 만한 게 있는가 봤더니 담당 업무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 업무에 맞춰서 그들이 유추 적용하거나 여러분들의 잠재성을 판단해서 이런 업무에 얘는 데리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간단하게나마 좀 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그리고 현지 시장, 그죠? 현지 시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영업, 고객사 및 협력사 대응. 이 단어들은 사실 쌍용차만 아니더라도 해외 영업을 쓰시는 분들은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해시태그들입니다. 비단 쌍용차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 단어들은 이끌어내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또는 문화, 여러분들 개인 컨텐츠 같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현지, 그래서 현지라는 거는 국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영업, 마케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딜러와 같은 고객사 또는 이제 부품들 조달하는 협력사,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략기획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략기획 쪽으로 보면 중장기 경영 목표, 경영 환경, 사업 전략, 조직 성과 관리, 경영 회의책, 경영 목표, 경영 환경. 특별하게 전략기획에서는 이러한 영업부서나 타 상품기획 부서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지표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경영 목표를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한 멘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업 전략이나 또는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 지표 관리, 어떤 지표라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쓰실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이 지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리서치했습니다 라는 식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표 관리했던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업종과 그리고 해당 업종의 어떤 특징 또는 명확한 포커스를 뒀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중점을 줬던 이 분야에 대한 내가 특성 분석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내야지. 리서치 해봤습니다, 이거 해봤습니다, 이거 해봤습니다, AI적인 글쓰기라는 친구들이 제법 많거든요. 요즘 보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관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인사 분야입니다. 인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력 운영이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여기서 인력들은 어디에 많겠습니까? 또 해외 쪽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해외 영업과 또 연계 지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니까요. 그죠? 기본적인 업무니까 여기도 인사의 기본, 전략기획의 기본, 해외 영업의 기본. 그러니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렇게 직무의 기본기에만 좀 충실하게 작성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키워드를 하나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그죠? 글로벌로 한번 가셨으면 좋겠는데, 글로벌 키워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대륙별이라서 아까 중남미 저렇게 적어 놓은 거 봤죠? 이렇게 중남미 CBU라고 해서 이제 관세 관련된 판매 전략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면접 때는 조금 공부해 가시면 더 좋겠고요. 글로벌 대륙별 전략이라서 우리가 그 쌍용차가 글로벌 딜러십들을 이 딜러들을 관리할 때 대륙별로 관리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나는 예를 들면 아시아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중국으로 하겠다, 뭐 유럽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중동 지역도 되겠고요, 남미 지역도 되겠고요, 예, 유럽 쪽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솎아내신 다음에 전략적인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문항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웃음이 없는 민도쌤입니다. 당사에 지원한 동기와 포부, 밑이라고 했죠?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챕터를 그려주는 게 좋겠고요. 최대 7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 챕터는 그려주고 가자. 그럼 글자 수는 나눌 수 있겠죠? 예, 350자씩 50%씩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해시태그가 하나 들어와야 되겠고, 여기도 해시태그가 일단 들어와야 되겠다 라는데, 자,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가 가지는 기본적인 역량 문항과 차이점은 자,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를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여기서 또 해시태그를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기업 분석을 한 개씩 넣어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끼 효과로서 내가 지금 쌍용에 쓰고 있습니다 라는 쌍용차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게 좋겠죠. 바로 하면서 끝내버릴게요. 그러면 입사업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동기고요. 제 동기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그죠? 포부 이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자,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인데, 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 포부도 기업 분석 했는데, 우선 포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여기서 요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다, 그죠? 그래서 마인드라라는 그룹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글로벌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수시장 전략도 물론 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글로벌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저는 A라는 국가에서 또는 이 대륙, 아까 나와 있으니까 중남미 쪽으로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착안을 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중남미를 1순위로 둔 이유가 뭘까요? 여쪽 관련된 인력들 선호도가 가장 높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착안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략기획도 해외 네트워크인데 중점적으로는 이렇게 그들도 가져갈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사도 중남미 관련된 인력 배치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겠죠. 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업 쪽에서 이제 전략을 짰으니까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하고 또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요런 순환 구조로 가는 게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글로벌 대륙을 선정하시고요. 본인이 관련 경험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관련된 걸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우리 20대들이 그 나이에 사업을 하기란 쉽지 않았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알려드리면, 국내 밖에 활동이 없으신 분은 국내에서 고객이 외국 고객이 경우를 좀 드러내시면
해외 경험이 없더라도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가 해외 경험이 있다. 그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줘서 본인이 이 부분을 기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문화를 모르면 막 아무 차나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경제적이고 상당히 그렇더라도 상당히 그분들이 검소함을 추구하는 국민성이 있다. 이러면 경차나 또는 연비 효율을 중시한다면 EV 같은 경우나 이런 걸 착안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아무거나 들고 가서 저 팔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만 들고 성과는 올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쌍용차에 대해서 쓰실 때 저는 차종으로 한 종류를 정하셔가지고 차종에서 각각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브랜드 1, 2, 3인데 요거별로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략을 여기는 이런 대륙의 전략이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판매 전략 또는 여러분들이 그 대리점에 대해서 가보지 않더라도 대리점 관련된 뭐 블로그나 포스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활용하셔가지고 이 전략에 관심이 많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겠죠? 점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기억나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편의점에 내가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이러한 대리점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을 판매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만 해외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외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다. 해외 냄새가 많이 날수록 좋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이 차종별로 한번 나눠서 하시면 훨씬 더 접근법이 쉬우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본인의 가치관, 생활신조,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자, 여기는요. 뭐 굳이 다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다 드러내셔도 됩니다. 에피소드 많으면 뭐 많아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200자씩 약수를 해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일단은 이걸 정하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쌍용인의 핵심 가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코스맥스도 이제 이런 부분들 많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속아낼 수 있는 게 고객, 두 번째 글로벌,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존중과 협력이 있고요. 변화와 혁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핵심 가치하고 본인 가치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걸 왜 굳이 적었느냐? 그래도 나 쌍용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고객은 B2C 고객으로 정해도 되지만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보면 파트너와의 협력적인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파트너와 일해봤는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B2C 고객이 많겠지만은 그 파트너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파트너와 how to 콜라보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제적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륙을 좀 다른 대륙을 정해서 국가를 정하고 여기에 대한 문화 이해도 지금 저는 최소한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비즈니스까지 가면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원칙인데요. 원칙은 자 제도나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세스나 자체적인 규정이나 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콘텐츠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자면 동아리
경제 경영 동아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판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판촉비를 이만큼 쓰자라는 규정이 있고 남은 판촉비를 이렇게 활용하자라는 규정을 룰을 보여주자는 게 핵심이고요.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원칙적인 측면에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존중과 협력은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비슷하게 위에 나온 고객사 파트너와의 상생과의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협업에서 조직에서 어떠한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러면 내가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들을 한 친구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내가 보완해 줬는지 이걸로 가져가셔도 제일 여러분들이 쓰기 편할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면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에서 해외로 나가든 국내에든 간에 여러분들이 편의점 영업을 할 때 재고 관리를 위해서 재고 관리 업체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고 이끌어 가고자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이제 도전 쪽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역량 중에서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또는 실패 경험을 쓰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해서 실패 경험도 드러내고 있거든요. 실패라는 게 집에 여러분들이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 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경험에서 다 성과가 그닥 여의치 않거나 좋지 않았다는 경험들이 있다면 무조건 써주세요. 그래서 와장창 망했다는 거 해도 되니까 왜? 다만 요인을 분석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는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줄씩 적었지만 여러분들도 한 3-4줄 이내로 적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데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프로젝트나 과업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컨텐츠를 골라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쌍용차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앞에서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핵심적으로 어떻게 여기서는 접근하는 게 좋으냐? 지원 직무죠? 바로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했다고 했죠? 그러면 저는 해시태그를 먼저 골라서 저는 중남미 관련해서 아닙니다. 저는 거래처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저는 현지 영업을 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는 인사팀에서는 현지 판매인 또는 딜러 인력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사지표나 향후 사업 계획을 좀 짜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직무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예시를 드려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골라가지고 접목시키는 게 중요해요. 꼭 저 키워드 자체의 의미를 너무 두지는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A라는 에피소드를 잘 드러내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현지 영업이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이 현지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비단 이게 글로벌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지가 없는 친구들도 이 영업 또는 마케팅의 기법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어떻게 했습니다.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자면 판촉 행사로 어떠한 가판대 가판대를 통해서 이 고객들을 영입하는 데 노력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해도 돼요. 그래서 뭐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만 딱 끝내지 말고요. 여기서 보세요. 이제 현지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 지역성을 좀 보여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뭘 했는지를 보여주시면 정말 제가 요구하는 현장감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뭘 해봤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꾸 뭘 유인하고 매출을 높였다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마지막 필살기 팁을 드리자면 사후 관계라고 하거든요. 뒤에 AS나 그들이 고객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유지 전략을 썼는지도 보여준다면 정말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쪽을 기반으로 좀 작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해외 영업, 전략기획, 인사 쪽을 측면으로 했고요. 인사에 쓰시는 분들은 단순히 인사에서 하는 업무만 쓰시는 거나 또는 전략기획 쓰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 내용만 가지고만 막 작성하면요. 굳이 쌍용차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단순히 우리 회사에 대한 감은 없구나, 그렇게 큰 관심은 없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피소드는 제가 오른쪽에 여기 드러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가져가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분야들은 그렇지만 쌍용차와 맞추고 있습니다 라는 노력을 좀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쌍용차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가 조금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 때문에 제가 요즘에 많이 웃고 있습니다. 저를 웃게 해주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요. 저도 또 노력하는 민더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이팅 한번 외쳐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